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 오늘간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넘는 후반대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문제는 HBM이었을까요? 이 HBM 포함해서 반도체주들이 정말 짧은 조정이 끝나고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뭔가 반도체주들의 실적이라던가 모멘텀 훼손이 아니라 단순 거시적인 환경, 지정적 리스크 그리고 환율에 대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행히 그 기대감 때문에 또 그러한 기대 심리가 매수로 돌아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받쳐주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단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 흐름 보시면 코스피 역시 1% 후반에 코스닥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76선과 862선 지나고 있는 현재장, 오늘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슈 추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오전 오후장의 흐름 어떤지 견조합니까?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오랜만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선물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선물 매수도 지금 오랜만에 한 6천억 이상 들어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수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랜만에 이제 4월 들어서 좀 시원하게 올라오는 날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받쳐줬다고 하면은 오늘은 시총 상위단에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같은 빨간불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업종 흐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조금 오늘 강한 모습, 거의 주요 종목들은 5%에서 7%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알테오젠과 HLB도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그동안 부진했던 에코프로 BM까지 오늘 테슬라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 섹터가 대부분 다 좋아지는 모습이어서 오랜만에 지금 코스닥이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형님 따라서 오늘도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이 좀 다소 힘이 빠졌던 거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지 않았던 건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시장을 향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핵심 이슈들 한번 보도록 하죠.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반도체, 엔비디아, 땡큐 엔비디아라고 하더라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반등 속에 오늘 반도체주들의 빨간불도 켜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덕분에 오늘 2차 전지주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관련 뉴스 속에 관련 방산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반도체주 왜 이렇게 빠졌을까? 물론 거시적인 환경 요인도 있었지만요. SMCI 그리고 TSMC, ASML 등 미국 증시에서 굵직한 이 반도체주들의 실적이 우려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실상 나쁘진 않았던 TSMC의 실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메모리 쪽을 제외하고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약간 하향 조정한 것,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던 게 있었고요. ASML의 경우에도 예약 주문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도 빌미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부진 배경이 있다면 기대 요인도 있겠죠. 여전히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AI 수요가 보여지고 있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더 나아질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실적 분수령이에요. 곧 있으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더불어서 미증시에서도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있죠. 그리고 증권가에선 이번에 메타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네요. 왜냐? 메타는 실적 발표 때 앞으로 KPX 가이던스를 숫자로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AI 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 의향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고 그런다면 국내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힘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 실적 눈여겨보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빅테크의 투자와 매출 추이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특징을 좀 찾아보자면은 몇몇 키워드들이 좀 보일까요? 일단 지금 뭐 우리나라 반도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 빠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았었던 부분이죠. 뭐 금리도 올라오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감소했고 전망도 가이던스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고 한마디로 뭐 좋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한 10% 하루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반도체 AI 거품이 드디어 이제 거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이틀 만에 씻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단순 이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이제 단순 조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그 산업은 커가고 있는데 지금 뭐 TSMC라든지 조금 이제 ASML 실적 발표 이후에 해석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작용하면서 좀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좀 겹쳤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매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 장비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오늘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장비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좋게 보셔도 되고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결국에는 HBM 시장은 나눠 먹기가 아니라 이제 커지는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거를 뭐 서로 경쟁이 심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별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항상 빠질 때마다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제 안 사셨을 겁니다. 대부분. 예, 근데 오늘 올라오죠. 결국엔 이제 주도 섹터는 아직은 반도체라는 걸 여전히 주지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로 이제 PSK 홀딩스도 언급을 해주셨고 한미 반도체 오늘장 강한 SK하이닉스도 손꼽아 주셨습니다. 하락할 때는 또 쉽사리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수 버튼이 잘 안 눌려지죠.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오늘 이런 대장주들이 또 그 안에서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 그럼 이건희 대표님 지금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한번 휘청했던 반도체 주였습니다. 다시 가동이 된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뭐 환율이라던가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고점 돌파를 가능할 수 있을지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 더 들고 가는 게 정답일까요? 네, 더 들고 가셔야 되고요. 뭐 중동은 매년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뭐 좀 크냐 작냐의 문제지 그쪽 지역이 싸움이 안 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 이슈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안정세,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금리를 3번 인하한다, 2번 인하한다, 1번 인하한다. 지금 점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횟수의 줄어듦 이런 것들을 이미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지금 소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성장이 어디서 더 크게 나올 수 있느냐. 금리가 높을 때 성장이 금리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에 대한 투자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내일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발표를 하면 결국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 실적을 가지고 성장을 확인해 가면서 계속 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전에 이제 TSMC라든가 ASML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시장은 뭔가 안 좋은 꼬투리를 잡아서 빌미 삼아서 매도를 했거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청했지만 다시 올라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 SK하이닉스 실적 너무 우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가던 길 가자라는 의견이신가요?
항상 매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이닉스 보면 주식 선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매도 포지션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사고 팔고가 나와야 파는 사람 없는데 무조건 사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는 항상 그렇게 있는 건데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HBM 시장 확대와 레거시의 회복세는 여전한데 이거를 시장이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안 좋으면 빌미 삼아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왜 떨어져야 또 이익을 보는 쪽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눌리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주 꾸준히 들고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HBM 추정 밸류 체인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베스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 리포트를 보면 전공정, 후공정, 소재, 오삿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한미 반도체 그리고 PSK 홀딩스가 여기에 랭크되어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있죠. 오늘 시장의 반도체 대장주로 한미 반도체를 또 선택해주기도 하셨는데요. 후발주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반도체 상승 후발주 있을까요? 네, 그 안에도 있죠.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최근에 조정이 컸었는데 또 반등도 세게 나오고 있고 네. 여전히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발 수주를 또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고 또 HPSP 지금 특허 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매각 이슈까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오히려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쪽이었는데 레거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좀 주춤하지만 이번에 HBM 관련돼서 삼성에서 패키징 장비 관련된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HB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는 이미 답안지 보여줬는데 왜 주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매수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와 HPSP, 테스를 후발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여전히 홀딩하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2차 전지 가볼게요. 간밤에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 거래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실적을 볼까요? 이번 1분기 매출액이 2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코로나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실망스러운 수치고 시장이 예상했던 221억 달러보다도 하회했다라는 점,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순이익의 경우에는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다. 왜냐? 이 SK증권의 리포트는요, 올해 실적 사실 기대할 거 없다. 앞으로의 비전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저가형 차량, 그리고 FSD, AI, 옵티머스 로봇, 로보택시. 앞으로 테슬라가 무엇을 발표하느냐,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어질 것이고, 실제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 저가형 전기차 때문에 올라지고 있죠. 이건희 대표가 바라봤을 때 오늘 테슬라의 실적과 그와 다른 주가 행보,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핵심 제일 위에다 써놓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걸 출시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그 네. 외에도 지금 보면 FSD라든지 그 외에 이제 AI 학습 능력, 1분기 기준으로 이제 35,000개 이상의 H100을 확보해서 지금 돌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FSD 좋아지겠죠. 그럼 FSD 가격도 지금 내리면서까지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격 내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그만큼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보험까지 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테슬라 그다음에 로보택시 구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항상 테슬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때 사셔서 의심이 해소되면 파시는 걸로 작전을 세우셔야 되고요. 항상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좀 세게 합니다. 세게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올해 된다라고 그러면 내년쯤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테슬라는 단순히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로만 보시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주도주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테슬라가 반등이 세게 나오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또 많이 하락하면 또 영향을 또 같이 받기 때문에 테슬라의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델 출시 발표가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다. 실적은 차치하고 이슈가 관련주들을 끌어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우리 서학개미 분들 잘 아시죠? 좋지 않았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대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세 3사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셀 3사였죠.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도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대장을 보자면은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2차 전지는 테슬라 때문에 좀 올라오지만 이거 약간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극재의 주요 핵심 원료인 리튬의 가격의 상승, 뭐 니켈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이쪽이 못 올라오는데 다른 데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여기가 안 돌아서면 사실 2차 전지 전반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없는 분들은 이제 사서 모아가셔도 되지만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비중이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뭐 많으시면 굳이 더 물타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천천히 좀 보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급하게 오늘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2차 전지 이제부터 시작하나 보다 하고 따라가시면 또 물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 내년 적어도 한 1년 그래서 6개월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셔야 된다. 예.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단기로 볼 건 아니다. 중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간다면은 좀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대장주로 포스코 퓨처엠, LNF 등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그 뒤를 같이 따라가지고 후발주로는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후발주를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은 후발주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는요? 예, 후발주 보시면 안 되고 뭐 지금 예전에 2차 전지 뭐 하려고 했다든지 뭐 리튬만 뭐 국산화하겠다고 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장주들을 주로 보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든가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내일 또 다시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 그 외에 LNF 정도를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돌아서지 못하고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아직까지 121선도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바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바닥 잡고 있는 중에서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리면 그쪽은 변동성이 더 크면서 빠질 때는 더 대책 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놓으려면 지금은 대장주에서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대장인 포스코 퓨처엠,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 후발주를 선택하자. 아예 그냥 다른 후발주를 찾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수익률 단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하나오션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의 분위기 좋았고 전에 저희가 이슈 추적을 통해서 조선주 포트 비중 늘려봐도 좋을 때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오늘은 실적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오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원대를 넘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144억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2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줬죠.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의 흐름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87% 상승,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5분봉 차트로 봤을 때도 탄력도가 조금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의 실적 그리고 현재 주가 추이, 이건희 대표님, 우리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실적도 실적인데 지금 조선주는 아예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방산까지 같이 얹어지면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오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는 하나오션 좀 비쌀 수 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지금 뭐 구남이라든지 MRO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럼 갑자기 작년까지 조용하다가 올해부터 이거를 왜 얘기하기 시작했냐라는 게 투자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파시면 최근에 중공업 이제 조선업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더 조금 더 해석이 되실 거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만약에 이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붙기 시작했고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오늘 실적 발표하고 이후에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현재 2% 상승 탄력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슈 추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